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꿀벌 그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립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예,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 양봉 그러니까 서양종, 동양종 다 그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토종벌 키우는 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토종벌 그 자료도 아니고 뭐 양봉 자료인데 그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진 않아요. 그 질병을 한번 그게 언제 어떻게 전이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저걸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뭐 세세하게 뭐 해가지고 알아두는 것보다 우린 토종벌 사육 농가도 뭐 그 일반적으로 그 낭충하고 뭐 몇 가지 그냥 이렇게 저기만 알고 그 해당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환경 변화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뭐 소충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2종 가축 전염병 지정을 비롯한 15종이거든 전부 다. 그래서 17종이에요. 2종은 법정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미국 부조병이나 유럽 부조병이 있는데 요거는 그 저 양봉에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제3중 가축병 그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국립축산검역본부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저기죠 질병 그 전염병으로 법정 전염병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진균에 의한 거, 석고, 백목, 노자매, 노제마, 요것도 이제 그 양봉에서 나타나는 질병인데 간혹 보면은 그 토종벌에도 간혹 그 저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생충으로는 기문응애증, 예, 오미나 이런 응애적이죠, 그죠? 발화응애, 가시응애, 벼룩파리 금염증, 작은 벌집, 딱정벌레, 이게 토종벌에도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법정 전염병으로 저기는 되지는 않았는데, 예, 간혹 그 나타나는 그런 그 저기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바이러스성이죠. 이건 낭충봉화, 예, 요게 양봉, 한봉 그 다 그 있어요. 그래서 요게 2종 가축 그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날개불구 바이러스, 간혹 날개가 불구 저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기어다니죠, 그죠? 예, 아직 토종별은 어쩌다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크게 심하진 않아요. 이게 주로 이제 그 응애나 이런 그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검은 여왕벌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왕대가 썩는 거예요. 간혹 그 보면 우리 그 토종벌 왕대도 이렇게 해가지고 검게 그 썩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바이러스성이거든요. 예, 그래요. 카시미르 벌 바이러스 감염증, 예, 급성 벌 마비증, 양봉에 흔히 나타나는 그런 병이에요. 만성 벌 그 저기도 요게 이 자꾸 매년 같은 봉장에서 자꾸 나타나요.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 급성 마비증, 이것도 양봉에서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균이 있고, 세균이 있고 진균이 있어요. 예, 그리고 기생충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예, 그래요. 요거 그 진균이라는 건 버섯 종류 뭐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석고병이 바로 그런 병이에요. 우리 이 저기에 흙 속에 항상 잔존하는 그런 진균적 병이에요. 그래서 꿀벌 항바이러스 개발이 시급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꿀벌 집단 실종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그 토종벌도 이런 증세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 그죠? 예, 그래서
2006년 미국에서 보도된 그 뒤에 캐나다, 브라질, 유럽,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아시아에서는 인도, 중국 이런 데서 각각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종 저기가, 중국이나 인도, 이거는 아시아, 그 동양종 벌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고, 지금 현재 군집 붕괴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이게, 예, 그래요. CCD라고 그러는데, 예, 이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대비해야 돼요. 예. 그래서 꿀벌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레이크 시나이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막대한 그 감염되면, 아직은 방제가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방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꿀벌에 대해서 농진청이나 여기서도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수롭지 않게, 저기지만은, 너무 나가서 얘기하는 저기지만, 막상 농진청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은, 정책적인 저기가 좀 아직 미흡하다 이거죠. 지원이 좀 더 따라야 되는데, 대학교나 각종 연구기관에서도 좀 활발하게, 농지청에 계신 분들은 뭐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신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각 연구소나 또는 대학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다각적으로 좀 합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꿀벌이 3대 가축인데, 보면은 그 꿀벌 수의학 저기가 이 동물병원이 우리 대전의 정영기 박사, 아직은 그분이 담당하고 있는데 부족하다 이거죠. 전국에 토종벌이 거의 한 만여 농가가 되는 거고, 뭐 소농이지만은 그렇게 탔다지만 한 그 정도 되고, 양봉 서양종 저기도 뭐 그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굉장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책 지원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신종기생축이 김은흥애거든요. 이게 오음응애라고 그래요. 우리 어릴 때,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지금도 간혹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음이 생기거든요. 이게 지저분하면 생기는 저기예요. 몸이 깨끗하지 못하면 오음이 이제 생기고 상당히 가렵죠, 그죠? 병원체는 오음응애. 중요 증상으로는 꿀벌의 기관 내에 저기 하면서 호기 질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꾸 벌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유입 경로로는 추정이죠. 추정 건데 아직까지 국내 유입이 공식 확인된 기록은 없는데, 지금 동남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시급한 거예요. 지금 국내 피해 상황으로는 아직은 이게 보고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발견해 이게 뭔가 하고 그거를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현재 농가에서 그걸 판단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판단 못하니까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낭충이 아니냐 뭐냐 이렇게 하고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확인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고된 바가 없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고, 관련 기관에서도 보다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요법을 쓰고 있는데, 이게 개미산 이런 건데, 멘톨, 개미산 이런데, 동양종에서는 개미산을 쓰면 다 도망가요. 서양종은 큰 저기가 없는데, 데미지가 크죠. 서양종에서도 여왕이 산란을 멈추는 경우가 있고, 벌이 낙봉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개미산이나 이런 걸로 방지한다는 거는 동양종에서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보다 좀 면밀한, 자꾸 토종벌도 자꾸 사라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다 심도 있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본 저기는 사례가 있어요. 일본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나타나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이 증상이다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보면은 뭐 설사, 배회, 날지 못하는 거 있죠. 그 날개 이상이 생기고 이러는 거죠. 예. 이게 기생충 일종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방제로는 뭐 옥산살, 이게 옥산살이 그 시금치나 이런 저적인데 이게 이 자연산 방제제예요. 이게 방제제이긴 한데 예, 우리가 사람이 들이마신 폐에 치명적인 이 손상을 입히는 그런 저기거든요. 예, 그 개미산이나 전부 다 산이에요. 강산성이에요, 강산성. 예, 그때 우리가 마시면 안 돼요. 폐가 빵꾸가 날 정도로 심각해요. 예, 그래서 좀 우리가 토종벌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벼룩파리죠. 이것도 가끔 내금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대드는 걸 보는데, 예. 양봉에서 이제 저기 보면은 나타나요. 예, 나타나는데, 토종벌에도 가끔 내금하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그만한 저 파리 같은 게 이렇게 앵앵거리면서 다니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초파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이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쫓으면은 그만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한데 어쨌든 이런 저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예. 전 세계에 이 초파리가 벼룩파리라고 그랬죠. 전 세계 230종에 4천여 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5종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심각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만성벌 마비증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 날개가 불구가 되고 날지도 못하고 팔뚝바닥 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광주 광역시 저기는 한 100여 개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했는데 15개 농가에서 저기가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일부이지 사실 심각해요. 지금 뭐 양봉 사육 농가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연구가 필요해요. 우리 동양종에서도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거는 이제 K 채널이라는데 건강한 꿀벌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K 채널에서 저기 발췌해 온 거예요. 있어요, 이런 게. 저기에 인터넷 들어가서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거 치면은 나와요. 예.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날개불구 저 15개 농가에서 정했는 날개불구 바이러스 감염이 93.3%, 검은 여왕 벌 바이러스가 73.3%, 이스라엘 마비증이 20%. 이거 심각한 거죠, 그죠? 예, 우리 저기도 왕대가 시커멓게 변해서 저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죠? 예, 그리고 만성벌마비증이 6%, 예, 그리고 노제마증이 66.7%. 심각한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지금 광주광역시에서만 조사를 한 게 이렇다고 얘기해요. 심각한 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급성 벌마비증이면 이렇게 벌들이 그냥 다 이렇게 돼요. 방제 방법은 뭐 아직 뚜렷한 저기는 없어요. 근데 농도가 높은 약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응애류 밀도를 낮추는, 그러니까 응애 진드기를 방제를 그게 이제 옮긴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숙주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방제 저기 응애 진드기 방제. 근데 우리가 지금 동양종에서도 이 응애 진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큰 피해를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저기 동양종 토종벌은 응애 진드기를 스스로 제거하기도 해요. 제거하는데 글쎄요, 그게 몇 프로나 100% 제거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제주도나 토종벌을 갖고 내려갔다가 3월 말경에 4월 초나 이게 우리 충주 지역으로 가지고 오면은 그 주변에 양봉이 가까운 데 있으면은
응애 진드기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건 뭔 얘기냐면은 그 토종벌 저기서 따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월동을 제주도에서 나고 번식이 돼가지고 육지로 저기 오니까 예, 그게 퍼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응애 진드기가 제가 그 테스트 해본 바로는 한 10분 만에 1m 이상을 이동을 해요. 1m 이상 이동하기 때문에 옆에 볼통 옮겨가는 건 뭐 1시간 이내에 번쩍하면 옮겨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토종벌에도 아직은 뭐 그 정도 피해를 주지는 않고 있지만은 거기에 그 기생한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저기 증상이 앞으로 나타날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딱정벌레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지금. 내검할 때 보면 이런 딱정벌레가 많이 기어다니는 그런 저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작은 벌집 딱정벌레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피해가 심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미 상륙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증상으로는 그 애벌레 형성하고 그리고 유충과 배설물, 꿀과 색, 맛을 바꾸고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대책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한 군체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강군 합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체크메이드나 이런 거를 제재를 사용하면 좋다. 이런 얘기죠. 그죠?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심각하다. 앞으로 자꾸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밀랍나방이죠. 우리가 소충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큰 나방, 작은 밀랍나방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소충이 이제 우리 저기에 토종벌한테는 심각한 그런 피해를 주고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대박이나 이런 걸 하면서 자꾸 높게 쌓아요. 막 7칸, 8칸 이렇게 해놓으면은 벌들이 보통 3, 4칸에서만 되게 이 상주하지 그 위로는 잘 안 올라가요. 한번 밀게 해서 해놓으면은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소충, 나방 저기가 이제 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가을에 꿀 떨어가 보면 다 텅 비어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내가 관리하면 돼요. 실온에 잘 보관을 하든가, 그리고 아니면은, 저온 창고나 이런 데 보관을 해가지고, 밀폐된 공간이나 이런 데 보관해가지고, 그게 들어가지 못하게, 이게 이 저기를 어떻게 침투를 하느냐 하면은, 틈이 없으면은 얘네들이 성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산란을 해놓으면 부화를 해가지고 이 작은 벌레가 조그마한 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피해가 막심하죠. 그죠? 그게 이제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이런 현상이. 이렇게 빨리 불에 태우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저기 번식 저기를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꿀을 벌한테 맡기지 관리하게 하지 말고 내가 관리하는 게 가장 완벽해요. 그리고 또 토종벌의 소충이 아주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밀랍의 순도가 높아요. 양봉의 밀랍보다 한 5, 6배 순도가 좋아요. 그래서 먹기 좋은 거죠. 순도가 좋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맛있다는 얘기죠. 얘네들한테는. 그리고 잘 파스러지잖아요. 그죠? 이 양봉 밀랍은 이렇게 안 파스러지질 않아요. 덧집이나 이런 거 이렇게 손을 대보시면 알아요. 잘 으깨지고 토종벌은 그렇죠. 잘 파스러지죠. 그거는 순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꿀벌 부채 명나방이죠. 이걸 소충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연구적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뭐를 하냐면은 플라스틱 분해. 얘네들이 플라스틱도 먹어요. 플라스틱 잘 먹어요. 소화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먹이로 삼아요. 그래서 여기서 채취한 성분을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다 이제 뿌려가지고 그걸 분해하는 그런 저기를 연구하고 있어요. 예,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죠? 예, 근데 좀 더 해가지고 이걸 제거할 수 있는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제거하면 안 된다고 하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은 뭐 그게 또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별도 양식을 해서 한다는 건 모르지만은 누군가에 피해를 주는 건 좀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낮 기온이 올라가면 많이 그래요. 많이 하게 돼요. 6, 7, 8 이게 많이 출현해요. 6, 7, 8, 9 그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시기가 꿀이 많이 저밀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쉬운 건 그런 거거든요. 꿀을 벌이 관리하게 만들지 말고 양봉 같은 경우에는 이거 피해가 적은 이유가 있어요. 꿀을 빨리 빼서 버리거든요. 예. 우리 토종벌 사육농가도 빨리 뺏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이에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죠. 왜? 자랑해야 되니까. 내 건 7칸, 8칸, 9칸 올라갔다. 넘어질까봐 뭐 기둥을 받쳐놨다. 뭐 이런 거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또 그 얘기를 하면, 토종꿀은 뭐 그렇게 내비둬야 그게 토종꿀이지. 우리가 관리하면 토종꿀이야? 아니에요. 숙성은 시간이 해결하는 거지. 누가 관리하는, 관리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토종꿀이다 아니다.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오래 지나가지고 숙성이 전하당 비율이 높아지고 자당 비율이 낮아지는 게 그게 꿀의 질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지 절대 뭐 누가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거 갖고 판가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잘라가지고 내가 보관하면 돼요. 보관해서 관리하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늦가을 돼가지고 꿀을 내리든가 채미를 하든가 아니면 미리 채미를 해가지고 그때까지 보관해서 한꺼번에 다 섞던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걸 그냥 내비둬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아요. 그죠? 돈 벌려고 벌 키우는 거지 자랑하려고 벌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죠. 수익이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큰 밀라방이냐 작은 밀라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이 밀라방은 다 크고 작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다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애벌레 침에는 플라스틱 분해를 하는 그런 효소가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왁스벌레라고도 하죠. 이제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런데 그런 데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저기 세계 각국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거 연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인데 일단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건 그거죠. 소층이 큰 밀라방이 있고 작은 밀라방이 있고 그게 전부 다 똑같이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약재가 스틱으로 된 게, 나무 스틱으로 된 게 꽤 비싸더라고요. 한 병에 10,000원인가 얼마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벌집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생긴다. 그러는데, 그건 결국 농약이거든요. 농약 성분이 그걸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농약 성분이 벌꿀의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잔류약 우리가 연구를 해봤어요. 충북 곤충연구소 안기수 소장 저기 했을 때 그걸 이제 성분 분석을 했는데 꿀로도 전이가 되고 있다, 잔류하고 있다 하는 게 밝혀졌어요. 농약 성분이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도 몇 개 사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거 해나만 하더라고요. 차라리 꿀을 내가 관리하는 게 제일 완벽하더라고요. 피해도 없고, 손실도 없고, 그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가을에 그걸 저기 섞어버리면은 꿀맛도 좋고,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국 파워레벌레 질병이라는 거 있어요. 부젖병이죠. 예, 미국 부젖병이 있고 유럽 부젖병이 있어요. 예, 이 양풍에 있는데 그 간혹 그 보면은 그 소방에 애벌레 그 이 저기가 꼭 코딱지 같이 이렇게 애벌레가 유충이 이 코딱지 저기 마냥 그렇게 흐물흐물해지면서 우리가 코에서 애들 코딱지 이렇게 띄어놓으면 저기 그렇죠. 왜 이상하죠? 하얀 그 저기가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끈적끈적하면서 이게 양봉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일부 저기에서도 토종 저기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시나이호스 바이러스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게 지금 그 저기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세계 호수 시나이 호수 그 이 적에서 발견됐다. 시나이 바이러스 그저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그 지역 그 적에서 붙였죠, 그죠? 근데 아직은 뭐 심각한 건 아닌데 이런 게 있다 하는 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꿀벌,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보통 그 266개 꿀벌 샘플을 그 평가한 결과 2022년도 겨울철에 극심한 손실이 주어졌다 하는 게 지금 우리 그 연구 결과 발표예요. 이게 기사 내용을 요약한 건데 그렇다 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우리나라 그 국내 시나이 호수 바이러스 감염 실태를 보면은 경북에 23.4%. 심각하죠. 경상남도, 남쪽 지방에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전라남도, 전라북도, 남부지방, 경상북도, 경상남도. 북부로 올라올수록 좀 덜한 거죠. 그죠? 강원도, 경기도, 해가지고, 제주, 세종,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건 재정리해 본 건데, 요런 결과가 왔다는 거 아주 심각하죠. 그죠? 앞으로 이게 어떤 그 저기를 데미지를 줄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우리 토종벌 사육 농가에서도 지켜봐야 돼요. 이게 지금, 양봉에서 주로 한 건데, 글쎄 연구 저기를 제가 세세한 거 못 봤는데, 동양종 토종벌도 아마 그 개체군에 들어가지 않았나, 실험 개체군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거기서 토종벌한테는 어떤 데미지가 왔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 같은 꿀벌이고 그런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도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상 짚어봤는데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짚어봤는데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